오늘은 생활 속 사례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기 보이는 하얀색 큰 글씨를 오늘의 배움 주제로 공책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이번 주 노트 정리한 것을 선생님 카톡이나 문자로 찍어서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의 배움 공책 정리 사례들을 다 모아놓았다가요, 다음에 친구들과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노트 필기 열심히 하고 있으리라 믿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나와는 생각이나 의견이 너무 달라서 갈등을 겪었던 경험이 있나요? 아마 태어나서 한 번도 갈등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이런 말도 있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완전히 혼자서만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러한 문제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생긴 갈등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가는 과정을 우리는 정치라고 부릅니다. 사실 정치라고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가가 하는 영역이야, 또 국회의원들이나 나라의 유명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정치의 예를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집안일을 분담하는 문제로 가족회의를 하는 경우, 이것도 정치에 해당합니다. 크게 회의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가족의 구성원들의 요구를 서로 들어주고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정치라는 거죠. 여러분도 지난 시간에 실과 시간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누군가는요, 봤더니 부모님의 요구로 강아지 배설물을 치우기도 했고요. 또 방을 정리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놀아달라는 동생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나가서 신나게 놀아줬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여러분이 정치를 경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시로요, 학급에서 청소당번이나 우리 학교 1인 1역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것의 문제를 의논하는 것도 정치에 해당이 됩니다. 선생님도 어서 우리 학급 대표도 뽑고 싶고요. 지금쯤이면은 학급 대표가 정해져서 막 활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학급 회의도 해보고 싶고 한데 등교가 미뤄지니 참 속상할 따름이에요. 다음으로 매 학기 전교 임원, 어린이회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전교 임원 선거도 정치에 해당합니다. 1학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치만 아마 2학기에부터는 전교회장이나 부회장이 우리 반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범위를 학교 밖으로 넓게 잡아보도록 합시다. 지역에서 쓰레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통체증 문제라든지 그 지역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회의도요, 정치에 해당하네요. 우리 금곡동의 경우에 우리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다른 편의시설을 짓자, 이런 논의가 들어왔었잖아요. 이때 학부모님들이랑 선생님들이랑 모여가지고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정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처럼 왕이라는 지도자가 존재했을 때만 해도 신분이 정해진 사람들만 국가의 일을 의논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었어요. 백성들의 의견은 사실 크게 반영이 되지 못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요, 모든 사람이 신분이나 재산, 성별과 관계없이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신념에 맞게 우리는 모두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로는요, 선생님이 이번 단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자유와 평등이 있어요. 자유와 평등 잘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가 민주주의에서 빠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의 예시를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학생들이 앞장서서 학급이나 학교의 일을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학생자치회가 있고요. 우리 학교에도 있습니다. 학급자치회 그리고 전교 학생자치회 이렇게 두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주민자치회도 있어요. 학교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지역이 되니까 주민자치회도 있겠죠. 또 보다 더 공적인 자리를 크게 만들어서 공동의 문제를 더 많이 함께 의논하고 여러 의견을 공적으로 모으기 위한 시민공청회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지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도 될 수 있겠고 이런 사람들이 지방의회를 통해서 지역을 위한 일을 추진하고 규칙을 새로 만들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 다양한 민주주의 예시를 살펴보았는데요.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똑같이 존엄하고 가치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절대로 구속받지도 않고요.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그 길이 있다면 막힘없이 갈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유가 있다고 해서 스스로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요, 신분이라는 것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신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이 또 내가 어느 지역에서 왔든 또 어느 나라 출신이든지 상관없이 그 나라, 그 지역에 있다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모두가 평등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항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등하다고 해서 이 친구가 다리가 조금 불편한데 평등해야 되니까 너도 체육해 이렇게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똑같이 너도 그냥 점자나 이런 듣는 시험 없이 우리랑 똑같이 평등하게 시험 봐야지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 지키되 이렇게 배려할 부분은 당연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평등의 의미에서 이들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의 삶에 많이 녹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 오늘날에는 워낙에 지역도 넓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만약에 전 국민을 다 모아서 우리 회의를 합시다라고 한다면 정말 어느 지역에 모일 수도 없고요. 다 들리지도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자신들의 대표자를 뽑고 그들에게 의견을 대신 전달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것이 바로 선거이고요.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이승만 정권을 시작으로 6월 민주항쟁까지 우리 배웠잖아요. 사람들이 꼭 얻고자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대부분 다 대통령 직선제였습니다. 그 정도로 대표를 국민 스스로 직접 뽑을 수 있느냐는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답니다. 자신들의 대표를 직접 뽑을 수 없다는 것은 독재 정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4가지 원칙에 따라서 투표를 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이니 꼭 공책에 정리해 놓고 외우면 더 좋습니다. 먼저 선거의 원칙 첫 번째, 보통선거입니다. 외우세요. 보통선거. 대한민국의 보통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단 성인이기 때문에 만 18세 이상이어야겠죠? 나이와 관련된 보통선거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선거의 원칙, 평등선거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누구나 한 사람당 한 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등한 선거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 선거의 원칙은요, 직접 선거예요. 이거는 읽기만 해도 알 수 있겠죠? 투표는 가족이나 나랑 정말 친한 배우자나 친구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마지막 선거의 원칙, 비밀 선거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고요. 투표소에서라도 따로 마련된 그런 칸이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비밀을 보장받죠. 만약 내가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투표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묻는다. 당연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급에서 학급 자치회 선거를 할 때도 내가 뽑은 반장, 회장이나 부회장을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누구 뽑을 사람 손 드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비밀 선거입니다. 네, 비밀 선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치만 사적인 자리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 선거나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 누구 뽑았어 이 정도 얘기하는 것 정도야 재미있게 넘어갈 수 있죠. 자, 이렇게 중요한 선거의 원칙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있는데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우리 학교도 선거를 하게 되면요,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죠. 후보들이 너무 과잉되게 선거 유세나 홍보 활동을 한다든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칠 정도로 한다. 또 선거 기간에 그런 걸 지키지 않고 선거 유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유세를 한다. 하는 것들을 감시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선거 원칙들이 잘 지켜지는지를 공평하게 공정하게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기관에도 속하지 않고요. 아주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요. 부정선거가 일어나는지 감시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부정선거에 대한 굉장히 아픈 과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독립적인 기관이고요. 국민에게 선거에 관한 올바른 의식을 갖게 하는, 그래서 선거를 투표를 꼭 하세요 여러분 하고 독려하는 공익 광고를 제작하거나 또 캠페인을 하는 등의 홍보 활동도 합니다. 오늘의 수업은요 여기까지입니다. 공책 정리를 마무리하고 정리한 것들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도록 하세요.